한국교회 8개 교단이 모여 이단 대처를 위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집단 시위에 대한 강력 규탄과 신흥 종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가정의 달 기획 특집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정 내 갈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스승의 날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최근 6년 새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것도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추락한 교권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사회, 개인 모두의 몫이죠. 어디 한 군데 손봐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철저하게 인격적이었는데요. 부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배운 대로 제자도의 기본기를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천을 백원이 굿데이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와 신흥 이단 세력을 규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대책회의가 마련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신천지가 각종 사회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8개 교단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이단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신천지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고 이만희 씨의 직통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왜곡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대위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이긴 자,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추종하는 자들을 세력화해 기독교계를 대적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육체 영생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신천지는 기존의 성도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교회를 흔들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단합된 의지로 이단 사이비 집단 및 신천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최성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박호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최원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김정만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유영권 목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종영 목사, 기독교 한국침례회 한명국 목사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철원 목사 등 이단 대책위원장들이 참석했으며 이 대위 측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시위와 과격 행동 등에 대비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교단연합 이단대책위원회는 신천지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신흥 이단 사이비 종교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공동 대처를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한국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나를 주제로 열린 대화마당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미나 내용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되살리는 동시에 교회와 목회자들의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마련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열린 대화마당. 33번째를 맞이한 열린 대화마당의 주제는 31번째와 32번째 주제와 같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국교회는 다가올 종교개혁 50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전 총신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심창섭 교수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을 통해 새로운 500년을 향한 한국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심 교수는 칼빈의 시민사회개혁 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였던 종합사회복지기관인 구빈원과 의료사업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16세기 교회개혁을 사회개혁과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켈빈 사상에서 이러한 켈빈의 시민사회 운동이 교회와 더불어 나타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다양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종교개혁 500, 다시 거룩한 교회로를 주제로
종교개혁자 16명의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강의를 비롯해 총회사나 신학대학교와 66개 노회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1년 365일 동안 종교개혁의 원천인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저희 통합 측 전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경 통독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한목협 열린 대화 마당이 종교개혁의 정당성과 의의를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는 노세영 신학과 교수를 18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노세영 신임 총장은 9월부터 3년 동안 총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노 신임 총장은 공약으로 신대원 특성화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래묵회 포럼 제54차 정기조찬이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미래묵회 포럼 이상대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초청 강연이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는 이어령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국교회 영성의 길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됐던 알파고와 영성을 비교하며 인공지능 시대에는 계산과 분석 등 많은 것을 대신할 수 있지만 신앙과 믿음은 대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예수님은 물질과 명예, 권력의 유혹에서 이겨내셨지만 한국교회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연에 앞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영성 회복 등을 위해 합심 기도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매주 이 시간 가정의 달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가족 간의 상처 치유에 대해 함께합니다. 먼저 최근 존속 사례와 자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정 내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김효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생명이 창조되는 공간이자 인간이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고 안식하는 곳인 가정. 하지만 가정 내 갈등에서 유발된 각종 폭력 신고는 지난 2013년 약 16만 건에서 2014년 약 22만 건을 넘어선 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밝혀지는 가정폭력과 범죄의 경우 가정 안에서 발생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수법이 잔혹하고 치밀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그동안 개인의 가정사로 여겨지며 신고율이 낮고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하고 나서며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정 내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분석합니다. 한 끼 식사조차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문제가 생겨도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부모님 또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사실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내의 갈등 요소가 또 다른 가정폭력을 낳고 나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부천 아동 시신훼손 사건과 인천 11살 여아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들 역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방임 혹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정의 갈등과 폭력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살과 학교폭력, 데이트폭력과 각종 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결국 이 구성원들이 자라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관계 내에서 또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들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학대 전담 경찰관을 공식 출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발생 건수와 심각성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마저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사후 처리에 그치고 있어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해법이 요구된다고 지적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네, 함께 보신 것처럼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는 이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좋은나무 성품학교 김희종 이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상처는 가족 간의 상처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이 서로 가장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나를 가장 많이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네. 근데 이러한 상처를 받은 이유는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대로 그 사랑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네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에 인해서 그 네. 사랑에 대한 의미 전달이 잘못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네. 말을 너무나 잘 들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네네. 부모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자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아이를 생각해서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아이는 우리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우리 아빠 왜 나한테만 그래? 우리 아빠가 잘못했네. 우리 엄마가 잘못했네. 라는 그런 사랑을 너무 자기들에게 그 아이들이 봤을 때 불공평하다라고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른이고 부모기 때문에 나한테 왜 그렇게 하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전달하는 건데 자녀들은 오히려 그 사랑을 의미를 받아들이기보다 그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또한 부모님 또한 그 사랑을 100% 전달하기가 가끔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네네. 듣고 답답한 가운데 어떻게 그 의미 전달을 100%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들로 인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네네. 가장 많은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런 성품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는데요. 이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면 다시 비슷하게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님 저희가 상처가 이제 몸에 나거나 얼굴에 네네. 나면 그 상처를 이제 낫게끔 하려고 하고요. 네네. 또한 흉터가 생기면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그 상처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죠. 하지만 상처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변경할 수는 없어요. 변할 네. 수는 없어요. 네. 저희가 부모 자녀 또 가족 간에서 상처를 네네. 서로 간에 주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보면 보지 않아요. 네. 덮어버려요. 네. 없던 것처럼 지내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우리는 흔히 용서했다, 용서. 잊어버렸다 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제가 많은 청소년 또 많은 네네.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분출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화를 내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상처 받았을 그 시기에 네. 본인들이 들었던 이야기나 네네. 아니면 상대방의 하여금 간에 자기가 상처받았던 행동들을 했을 때 네. 정말 무섭게 화를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현재 시간과 그 상처받은 시간으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으로 그렇죠. 많이 돌아가 버린다. 그렇죠. 인지를 하기 때문에 네. 생각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관계 용어를 볼 때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관계는요. 네네. 부모 자녀 관계죠. 네. 제가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서 성품 특강을 했을 때요. 네.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자녀들이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성품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품이 좋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네네. 한 번 더 여쭤봐요. 진짜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죠? 왜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성적이 좋으면 행복할까 봐.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이유는 자녀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크잖아요. 네네. 근데 그 행복한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그 성적이라는 게 굉장히 큰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많은 다음 세대 친구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났을 때요. 네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옳은 소리만 하신다. 네. 제가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 옳은 말 포비아. 네.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들으면 지레 겁먹는 거예요. 네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좋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말에 대해서 알아요. 네. 좋은 말인 거 알고 내가 필요한 말인 거 알지만 네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잔이 있으면 네네. 이 잔이 비워져야지 새로운 물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있던 그런 훈계 방법으로 계속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주시는. 네.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더 생기고 더 힘들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는 이런 가족 간의 상처들이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물림 되죠. 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해보면 네. 뭐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과목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이상하게 부모학은 없어요. 부모학은 어떻게 없다. 하면 부모학이 있을지 공부를 안 하잖아요. 네네. 저희 부모님 또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자녀 양육을 배우셨고 네네. 또 저 또한 부모님을 보고 이제 자녀 양육을 할 거예요. 아, 대물림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했던 행동들을 보시면서 아 이게 네네. 양육을 하는 거구나. 이게 네. 자녀를 키우는 거구나. 그러면서 점점 본인이 받았던 상처는 내가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건 내가 상처였는데라는 생각보다 네네.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을 보고 그 상처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넘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상처는 대물림 되지만 네네. 저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네네. 말보다 윗물도 맑고 아랫물도 맑자. 네. 자녀를 통해서 그 상처를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네. 한 아이가 통해서 그 가정이 변하고요. 네네. 그 한 아이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변하는 과정도 봤고요. 네. 그 아이가 성품을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드린 것처럼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에요. 네. 그 한 아이가 자녀가 그 표현하는 방법을 부모님에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도 그거를 이렇게 방법을 바꿔야겠구나. 네네. 그러면서도 그 자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녀 관계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도 가정이 변화되는 거. 그렇죠. 자, 우리가 치유 과정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네네. 내가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이요. 네네. 내가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네. 저는 아버지께 100대를 맞은 큰아들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요. 제가 네네. 그 100대 맞은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겠죠. 네. 근데 그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일단 내가 이게 내야 되는 상처구나. 네. 그리고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소중한 걸 알아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 상처를 인지하는 제 자신이 가장 필요한 거고요. 네네.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서로 노력을 해요. 네네. 근데요, 안타까운 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회복을 하기에 앞서서 네네.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으세요. 네네.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대화가 잘 돼요. 네네. 근데 그 다음날은 회사에서 너무 힘드셔서 들어오셨는데 네. 넘어갈 수 있는 일, 어저께처럼 넘어갈 수 있는 일이 화가 돼서 돌아올 경향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요. 네. 그럼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삼자, 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자식 간에 볼 수 있는 삼자가 한번 그 상황을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우리 이사님 이제 치유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실제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네네. 가장 한번 좀 좋은 사례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그 고등학교 네. 학생을 만나요. 네. 근데 그 친구랑 저랑 안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많은 피해에 살고 있었어요. 왜 나만 이렇지? 네.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친구들처럼 뭘 해주지 못했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상처가 됐던 친구였어요. 네. 제가 그 친구한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물어보면 꿈이 뭐냐라는 질문에 네네. 재벌 2세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청소년들이.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경제적인
아픔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못 해줘서 네. 부모님이 돈을 남들보다 많이 못 벌어서 내가 힘든 거야. 그게 상처가 되는 친구들이 그 굉장히 원인이 부모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나를 서포트 다른 친구처럼 못 해주니까 네네. 부모님 잘못이야. 네. 그게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친구에게 저희가 기쁨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성품 기쁨에 대해서. 네. 기쁨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거거든요. 내가 네. 얼마나 기쁜 존재인지를 아는 거. 네네. 처음에 이 친구와 8주 동안 이제 성품 공부를 하면서요. 네네. 내가 소중한 걸 아니까 다른 사람이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구나. 부모님 너무 감사해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생각 전환이 그렇죠. 되어졌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 전환을 바뀌지 않으면요. 네.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저는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네. 부모님의 신앙이 저한테 오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이지 네네. 그 상처의 치유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많은 조언을 하고 저 또한 아무리 많은 조언을 해도 네네. 그 친구 자체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사님, 우리의 가정이란 공동체에서 이 갈등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잘못된 방법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공간을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공간을 네. 주세요. 우리가 그 청소년 아이들 문 앞에 보면 이러잖아요. 관리자 외에 출입 금지, 들어오지 네네. 마세요. 그 아이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나에게 좀 공간을 주세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아마 화가 나면 막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꽝 닫아요. 자기 네네. 방 문을요. 네. 나 화났어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의 공간에 들어가요. 또 우리는 네. 부모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내가 부모니까 네. 괜찮아서 넘어가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 조그마한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들만의 공간. 그렇죠. 네. 우리가 그 버블 안에 산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사람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버블이 있다. 네네. 그 버블 안에서 내 버블을 누가 침투하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 버블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왜곡된 사랑이 아닌 배려와 신뢰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대학에 공부하러 온 외국 학생 수가 올해 10만 명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입학 문턱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신학교 상황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